공중에서요 기출문제 해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해설 강의 들으려면요 유튜브 학교닷컴에서 들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변형 기출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요 27하고 동일하니까요. 먼저 20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다 듣고 오셨으니까요. 먼저 틀린 것은 그랬죠. 자, 기성 조건이요 플러스죠.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되죠? 플러스 유효이다. 이 유효를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2번 의사표시가 발생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지금 도달하기 전이죠. 도달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죠. 여러분 해악의 고지가 없다 그러면 강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틀렸죠. 그럼 반드시 해악 고지를 해야 돼요. 아무리 각서예요 서명이 나라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가 하더라도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해악 고지다 이렇게. 그래서 해악을 고지 없이 그러면 강박이한 의사표시가 된다. 틀렸죠? 4번 실제로 표의자가요 과실로 그랬죠. 우리가 과실로 그러면 뭐가 안 돼요? 공시 송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달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송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 그래서 여기서는 과실 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농지증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잖아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언제냐? 등기시 제출 서류예요. 제출. 등기할 때 제출 서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효력 발생 요건이다. 틀린 것이에요. 아시겠죠? 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언제 필요한 것이다?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다 이 말이죠. 틀린 것은 3번, 4번, 5번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2번은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약정했죠. 이게 유효한 등기로 전용한다는 것은 추인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효인 추인은 언제부터죠? 그때부터 유효이다. 비교된 게 뭐라고 그랬죠? 무권대리죠. 우리가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면은요. 무권대리는 계약 시에 뭘 한다? 소급한다 이렇게. 계약 시에 소급 이것은 무권대리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걸 뭐죠? 그 무효행위 추인하는 것은 그때부터다 이렇게. 2번 취소권이죠. 취소는요 추인할 수 있는 날. 우리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소멸이다.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3년이죠. 3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이 뭐죠? 한 날이 항상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몇 년이다? 10년이죠. 10년. 이렇게 3년 10년 안에 취소를 하고요. 취소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다시 몇 년 안에?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3번 무효죠. 무효인 법률행위를 우리가 무효는 언제까지나 효력이 없죠. 이것을 추인했죠. 추인한다 할지라도 유효인 법률행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것이지 무효인 법률행위가 추인했다고 해서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요.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하고 똑같냐? 무권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아. 그래서 그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하고 동일해요. 이런 무권대리 추인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급표가 있다고 그랬죠.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 효력은 처분 당시에 소급해서 알겠지? 이게 중요하죠? 갑에게 미친다. 이것은 맞는 말이죠. 5번은요. 무효행위 추인이죠.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돼. 소멸한 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이 많지 않은 사람은 술에서 깬 다음에 무효임을 알면서 추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하고 몇 번? 3번 이렇게. 그 다음에 대리권 없는 갑이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의 토지를 매도했죠. 1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다. 그래서 갑을 단독 상속해가지고 추인을 거절하거나 또는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하죠. 그래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어요. 추인은 할 수 있는데 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추인을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지. 추인할 수는 있어. 추인권을 행사하고 왜 추인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추인을 거절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자, 2번은요. 그래서 1번 틀렸죠. 자, 2번은 을과 계약을 체결한 병, 상대방 병은요 갑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추인의 상대방은 누구죠? 상대방 병이라든가
병의 승계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무권 대리인 이런 사람들한테 추인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는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대항할 수 있고, 알지 못한 때는 도리어 상대방을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3번 갑의 추인은 무권 대리가 있음을 알고 해야죠. 왜요? 추인은 의사표시죠.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추인해야 되고, 그래야지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맞죠? 4번 갑이 을에게 추인했죠. 이 을에게 추인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추인했다?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그런데 이 상대방이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틀린 것이죠. 도리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철회. 그래서 병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5번 만약 을이 미성년자죠. 을이 미성년자다.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다.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본인이 추인을 거절해도 상대방은요,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행위 능력자가 돼야 된다. 행위 능력자. 그래서 1번과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44번은요,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이때 강행법규는 뭐냐면 무엇을 얘기하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에요. 이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이것은 무효가 되거든요. 이때는 이것은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일반적 효력 요건이고요. 표현대리는요, 이건 특별 효력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효가 되면 법령이 전부가 무효가 돼. 그래서 표현대리도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적용되지 않는다. 1번 맞죠?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은 무효죠.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죠. 우리는 자기계약 쌍방대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허락이 없으면 그럼 뭐가 된다? 그건 무권대리가 되죠. 그래서 무권대리니까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본인은 뭐 할 수 있어? 추인할 수 있죠.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인으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틀렸죠.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우리 오늘 다 공부한 거네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요, 그러면 없는 단독행위, 그러니까 이게 무권대리가 만약에 단독행위다. 무권대리, 그러면 무효이죠. 무효인데 이것을 유효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추인을 해야지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추인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대방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을 못하죠. 그러니까 유효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언제나 확정적으로 뭐가 된다? 무효이다. 유효가 아니고 무효이다. 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대표적으로 뭐라고 한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3번도 틀렸죠. 4번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 여기까지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리권 남용. 알겠죠? 이런 말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런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하죠. 범위 내니까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만약에 본인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상대방도 알았다. 상대방도 알았다. 그러면 본인은 책임을 진다 안 진다? 본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본인은 책임이 없다. 본인은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2번, 3번 일단 틀렸고요. 그 다음에요,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 대리인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는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미등기 부동산에서 보존등기, 이것을 무슨 행위라고 하죠?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을 유효한다, 승낙을 유효하지 않는다, 승낙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미등기를 보존등기하는 것은 본인한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유효인 것이에요. 아시죠? 이걸 뭐라고 한다? 보존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용 계량 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죠? 2번하고 3번 이렇게. 자, 45번은요. 무효인 것은 그랬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는 비진이 표시죠. 원래 비진이는 유효이죠. 그런데 상대방이요, 비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 알았거나 악이죠. 알 수 있었거나 과실이죠. 과실로 알지 못해요. 과실이 있죠. 이것은 무효가 되죠. 무효. 알겠죠? 무효 이렇게. 전매 제한 행위를 위반하죠.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을 위반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유효. 이것은 유효이죠. 단속 규정은 유효 이렇게. 허가죠. 허가란 말이 있으면 허가, 토지거래 허가,
관할 관청어가 허가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 허가는 효력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도박 채무 변제. 도박 채무는 뭐다?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변제 약정도. 변제 약정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 그래서 토지를 양도하기란 계약 이것도 여전히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렇게. 물론 대물 변제 계약도 마찬가지예요. 대신 물건으로 변제한다. 대물 변제 계약도 마찬가지로 무효가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해서 청탁하죠.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대가로 돈을 주죠. 그걸 뇌물이라고 하죠. 뇌물을 주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그래서 무효인 것은 뭐가 무효이다? 그것은 2번만 빼고 전부가 다 무효예요. 알겠죠? 2번 빼고 전부가 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틀린 것은 그랬죠? 우리가요, 면제죠. 면제는 뭐죠? 단독행위죠.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채무 면제는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조건을 붙일 수 있어. 그런데 이게 우리 기초문제인데 상대방이 동의하면 유효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가요. 왜냐하면 동의가 있든 없든 유효가 돼야 돼. 왜? 상대방한테 유리하니까. 일단 이것은 맞는 걸로 돼 있어. 우리 기초문제에서는. 자, 정지조건부죠. 정지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죠. 그 다음에 불성취로 확정되면 불능이니까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령이 뭐가 있죠? 여기서는 단독행위하고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하고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예요. 그런데 조건을 붙이죠.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뭐가 무효가 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돼.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 그러면 틀린 것이에요. 아시겠죠? 4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그 의사에 의한 내리게 돼 있죠? 원래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은 뭐가 없어요? 소급표가 없죠. 소급표가 없어요. 그런데요,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 그러면 합의로는 뭐 할 수 있다? 소급할 수 있죠. 이것은 예외적으로. 원칙은 조건은 소급표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할 수 있죠. 그래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다. 합의로 말 수 있다. 소급할 수 있다. 5번은요.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정지 조건의 경우 권리 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분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이죠. 그것은 취득을 주장하는 자. 알겠죠? 그러면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효력 발생을 주장하는 자. 이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조건 성취에 대한 증명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거 맞으니까요. 여기서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것은 몇 번이죠? 3번 이렇게. 자, 47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틀린 것은 그랬죠. 경매. 우리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경매는 뭐죠?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이죠. 법률의 규정.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에요. 무상계약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공정이란 말은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그럼 이것을 뭐다? 유상계약이 되죠. 유상일 때 불공정이지 무상행위, 기부행위 또는 뭐죠? 증여하는 것은 불공정성이 없다 이 말이고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죠. 뭐가 적용될 수 있다? 무효행위 전환이 적용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4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지죠. 궁박은 누구? 본인.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요.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오직 궁박만 본인이죠. 5번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해야 돼. 계약 체결 후의 사정도 고려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해당하는지 이것은요 언제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체결 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은 103조도 마찬가지다. 103조도 동일하다 이런 말이죠. 정답은 2번하고 5번이 되는 것이죠. 자, 48번은요. 잘못 짝지어진 거 그랬죠? 그럼 저당권 설정이죠. 저당권 설정은 이건 설정적 승계죠. 설정적 승계는 어디에 속한다? 승계취득. 승계취득이지 원시취득이 아니죠. 원시취득은 소유권이죠. 자,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는요 상대방 없는 것이죠. 없는 거 비교가요.
제한 물권의 포기요. 제한 물권의 포기. 제한 물권의 포기. 그다음에 공유 지분의 포기. 공유 지분의 포기. 그다음에 합유 지분의 포기. 합유 지분 포기. 이 세 가지는 다 뭐다? 상대방이 있다 이 말. 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돼. 등기. 그래서 공유 지분의 포기와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청약자가 하는 승낙 연착의 통지죠. 통지는 관념의 통지죠. 관념 통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 행위에 속하고 준법령이 특히 준법률 중에서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 이 통지에는 뭐가 인정된다? 의사표시.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무슨 주의가 적용된다? 도달주의. 그 다음에 또 뭐가 인정된다? 대리가 인정이 돼. 그래서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대리가 인정된다. 그래서 관념의 통지 이거 잘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이죠. 선점 습득 발견. 선점 습득 발견이죠. 선점 습득 발견을 뭐란다? 이것을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 이전적 승계는 뭐죠? 승계취득이란 말이죠. 틀린 것이다 이란 말이죠. 4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무권들에서 추인 여부 확답에 관한 최고죠. 최고는 뭐다? 이것은 의사의 통지. 그러면 의사의 통지는 어디에 속한다? 준법률행위. 이 의사의 통지에도 뭐가 인정된다? 의사표시. 그래서 도달주의가 적용되고 대리가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1번하고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1번, 4번이 틀린 것이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49번은요. 갑은 자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받았다고 되어 있죠. 자, 계약금, 중도금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이 갑의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103 위반이네요. X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명의로 등기했다. 등기는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이다. 절대적 무효니까 뭐다?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알겠죠? 그래서 불법 어딘급이고 이미 중도금을 받았죠? 중도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의 배액을 제공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를 알고 봐야 돼요. 1번 을은 병에게 등기를 직접 청구 못해.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왜? 을은 누가 아니니까. 을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을은 병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를 해. 그런데 등기는 직접 청구할 수 없어. 알겠죠? 등기는 직접 청구를 못하고 손해배상은 직접 청구를 해. 잘못했으니까 병이.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뭐죠? 갑을 뭘 해서 대위에서 등기의 말소를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에서 말소를 청구한다. 3번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그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을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없죠. 왜요? 우리가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하려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죠.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죠. 그래서 이미 중도금을 뭘 했기 때문에 지급했기 때문에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4번 병명의의 등기는 병명의는 이것은요 103조 위반이죠. 우리가 추인이 안 되는 거 세 가지가 있죠. 기본적으로 강행법규 103조 104조죠. 그러면 이 병명의 등기는 몇 조 위반이다? 103조 위반이죠. 추인해도 유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 선의의 정이죠. 그럼 선의의 정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병명의 등기는 절대적 무효죠. 그러면 선의 정은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은 갑과 병 간의 계약이 유효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정답 몇 번이다? 2번하고 4번이다. 이렇게. 자, 50번은요. 착오죠.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죠. 이건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이것을 취소권 배제 특약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런데 사기나 강박은 강행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나 강박이 있어도 취소할 수 없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 여러분요 여기요 면적이라든가 시가라든가 이것은 원칙적으로 미미한 경우는 착오이다 아니다. 착오가 될 수 없다. 이렇게.
3번 제3자의 기망이죠. 제3자의 기망에 의해서 뭐란다?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 서명 날인했다? 연대 보증에 서명 날인했죠. 여기 계약서를 뭐란다? 의사라고 하죠. 자기는 의사. 여기 연대 보증을 뭐란다? 표시죠. 그럼 의사하고 표시가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우리가 사기가 해달라면 어때요? 사기는 의사와 표시가 뭐란다? 일치하는데 뭐가 있다? 하자가 있다. 그걸 사기라고 하죠. 착오는 뭐죠? 착오는요, 의사와 표시가 뭐란다? 불일치. 이 불일치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표의자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 이걸 착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거래 계약서가는 의사고 연대 보증은 표시잖아요.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기란 말은 절대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특히 여기서 제3자의 기망이 있다 해서 절대로 사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때 제3자의 기망 때문에 거래계약서를 연대보증으로 잘못 알았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란다? 제3자의 기망을 뭐란다? 모르고 했다. 결국 착오다 이 말이에요. 착오다. 알겠죠? 사기에 해당한다. 틀린 것이에요. 4번은요, 상대방의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죠. 원래 이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런데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를 못하는데 상대방이 알고 이용하면 뭐가 있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없다, 틀렸죠? 취소할 수 있다 이래야지. 그래서 3번, 4번이 틀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동기착오죠. 그러면 동기착오는 주관적인 요건이죠. 이 주관적인 요건 때문에 뭐는 해당할 수 있다? 사기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착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관적인 요건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요건, 알겠죠? 객관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 여기 주관적으로 동기죠? 동기니까 객관적으로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또는 뭐라고 한다? 상대방에 의해서 뭐가 되거나 유발이 돼야 되죠. 유발. 그 여기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다. 상대방은 객관적인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기는 주관적인 요건이니까 주관적, 객관적인 요건이 다 될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착오를 이유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반드시 동기가 표시될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표시되지 않더라도. 표시가 되지 않으면 착오가 안 된다, 틀렸다고.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만 되면 돼. 객관적인 요건만 있으면 된다고. 둘 중 하나만. 그러니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더라도 착오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정답은요 몇 번이죠? 3, 4, 5 이렇게. 자, 그다음에 51번은요,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돼야 하는 것이고 틀렸어요.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가 없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말 수 있다, 가름할 수 있다, 가름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토지 전세권이 법정갱신 벌써 틀렸어. 법정갱신은 어디만 있을 수 있다? 건물에만. 토지는 절대로 안 돼. 알겠죠? 그런데요, 이때는 등기해야 돼. 등기 없어도 제3자한테 대항을 해요. 건물 전세권이고 등기 없어도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정갱신은요. 자, 토지 전세권의 전속기간을 정하지 않죠? 전속기간을 정하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전세권 소멸을 통과하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3개월은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예요. 그래서 6개월이라고 해요. 6개월. 3개월은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 알겠죠? 그래서 1, 2, 3번이 다 틀렸죠? 4번은요, 건물 전세권자와 인지는 인접해 있다 이 말이죠. 상린이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해. 맞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세권자는 직접 상린권을 뭐 할 수 있다? 상린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주장할 수 있다. 직접 소유자를 대위한다 그러면 안 돼. 직접 주장해. 직접 소유자를 대위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전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죠. 소멸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용익물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하고 담보 권능은요,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존속하죠. 전세금. 그래서 용익물권적 권능은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187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맞는 것은요 4번, 5번 맞고 1, 2, 3번이 틀리죠? 1, 2, 3번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건 보시고 아무튼 1, 2, 3번 여기 보면요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 틀리고 3번 틀리고. 알겠죠? 1, 2, 3번.
4번은요, 4번도 맞고 5번 맞고. 아시겠죠? 자, 52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의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랬는데요, 틀렸어요. 우리가요,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 우리가 통행지역권은요, 반드시 인접해도 되고 인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요역지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전세권자, 임차인도 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거예요. 시효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있다, 이렇게. 자,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이 되죠. 후순위는 선순위를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방해하지 못한다. 2번 맞죠? 1번 틀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죠.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권리의 목적이 뭐죠? 저당권.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저당권은요, 지상권, 전세권에만 설정하죠. 그래서 분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3번 맞죠? 4번 요역지, 요약지가 아니고 요역지. 요역지가 여기요,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인 경우 그 1인에 의해서 취득시효의 정지. 취득을 정지하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다른 사람이 효력이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1인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 전원에 대한 이래. 전원. 그래서 자, 1번하고 지금 4번이 틀렸죠? 5번 토지 공유자 1인 한 사람은 무조건 불가분성에 의해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면 돼야 안 돼요?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몇 번하고 몇 번이 틀리다? 1번하고 4번 이렇게. 자, 53번은요.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해. 이때 과실을 취득하니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 없다?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하고 뭐만 청구한다? 특별 필요비만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하죠. 이때 반환 청구권은 침탈은 뭐죠? 절도나 강도죠. 몇 년 이내? 1년. 무슨 기간? 출소기간. 이렇게 출소기간. 3번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하죠. 가액의 증가가 현존할 때 하나요? 가액의 증가가 현존 그러면 반드시 뭐라고 해야 돼? 유익비라고 해야 돼. 유익비. 이걸 필요비라고 하면 큰일 나. 유익비만 있는 것이 첫 번째 가액의 증가가 현존이다. 두 번째는 뭐다? 두 번째는 누구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회복자의 선택. 세 번째는 뭘 한다? 상환기간을 뭐 한다? 허용. 이 세 가지는 오직 어디만 있다? 유익비에만 있다. 유익비. 다른 데는 없단 말이죠. 오로지 유익비에만 있다. 이런 말이죠. 4번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면 염려는 아직 침해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 침해가 없죠. 침해가 없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래서 방해, 예방, 과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예방이나 예방 또는 손해배상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우리가 현재 침해가 없다는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 3번, 4번 틀렸죠. 5번은요.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이죠. 책임 있는 사유 멸실의 손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해야 돼? 선의 플러스 자주, 자주 그럼 뭐다? 현존이익이다. 현존이익. 선자, 현존 이렇게 했죠. 그런데 소유의 의사가 없다잖아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무슨 손이다? 전부. 악의 점유자는 무조건 뭐다? 전부. 선의이고 자주일 때만 선자, 현존이다. 선자, 현존. 그래서 소유의 의사가 없죠. 무조건 손의 전부. 알겠죠? 선인 경우에도 손의 전부이다. 맞죠? 틀린 것은 몇 번이다? 3번, 4번 이렇게. 자, 54번은요. 점유권이죠. 우리가 여기 봐봐요. 우리가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어떻게 나누죠? 점유권과 그다음에 뭐로 나누요? 본권으로 나뉘죠. 이 본권은 또 소유권하고 뭐로 나누죠? 제한 물권으로 나뉘잖아요. 이것만 딱 알면 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 점유권하고 본권이 서로 구분되고 있죠? 서로가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점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본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 없다. 서로가 별개니까 재판할 수 없다 이렇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를 뭐라 한다? 자주점유죠. 자주점유, 선의, 평원, 과실 없이 점유. 이게 틀렸어. 자주, 평원, 선의, 평원,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는 거지. 과실 없이는 무과실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입증한다? 다투는 상대방.
다투는 상대방이 증명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3번 전후 양씨의 점유한 사실이 있다.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하죠. 198조. 그 다음에 4번 점유자가 점유물이죠. 이때의 점유물은 우리가 동사는 인도와 점유죠. 그래서 이것은 동산에 안 하고 뭐는 안 된다? 부동산은 안 돼. 부동산은 뭐다? 반드시 등기의 추정력이죠. 등기. 점유물에 대해 생산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뭘 한다? 추정한다. 추정한다. 본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추정한다 이래야 돼. 여기는 항상 이게 이제 정답이고, 두 번째는 이때의 점유물은 부동산도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 뭐만 해당한다? 동산만 해당한다. 동산만. 그 다음에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죠? 딱 전세권, 임차권, 기타의 관계. 딱 이 말만 나오면 뭐라고 그랬지? 이것은 간접점이다. 간접점이요. 이때 타인은 뭐죠? 타인은 직접점이죠.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이건 누구다? 간접점이죠. 간접점은 누구다? 임대인이죠. 여기는 직접점 누구죠? 임차인이죠. 임차인. 알겠죠? 임차인. 이 사람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으면 뭐가 있다? 점유보호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그래서 간접점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하고 몇 번이다? 1번, 2번, 4번이다. 알죠? 1, 2, 4 이렇게. 그 다음에 55번은요.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건물기타 공작물. 여기 뭐죠? 지상물이죠? 지상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을 유효하게 성립한다. 왜요? 지상권은 뭐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사용이 주된 목적. 사용이 주된 목적.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니까 건물이 없어 나중에 건물 어떻게 하면 돼요? 지으면 되죠. 알겠죠? 없더라도 성립한다.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을 양도할 수 없다. 틀렸어요. 그럼 지상권은 채권이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은 뭐예요?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뭐가 있어요? 양도성이 있죠. 양도성. 그런데 물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이니까 양도를 제한할 수 있어 없어?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딱 하나 예외가 있어. 어디? 오케이.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이것은 유효이고 이것 빼고는 모든 물권의 양도 금지는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유롭게 타인 지상권을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양도할 수 없다. 틀렸어요.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3번은요. 지상의 공간은 상하 범위를 정하여 수목을 소유, 그건 안 돼. 수목 소유 안 돼. 왜? 구분 소유권은 수목은 안 돼. 뭐만 된다? 건물 기타 공작물만 돼. 상하 범위를 정하여 수목을 소유하게 한 지상권, 그건 안 돼. 뭐다? 구분 지상권이죠? 구분 지상권은 오로지 뭐만 되는 것이다? 건물 기타 공작물. 문 안 된다? 수목은 안 된다. 이렇게 3번 틀렸죠.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럼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란 말은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의 토지예요. 갑의 토지에 을이요. 지상권이 이렇게 있고 지상권. 그럼 지상권 위에 뭐가 있다? 병이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지상권이 소멸하면 모두 같이 소멸해요? 저당권도 같이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 지상권자가 자기 저당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자가 지상권을 포기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만약에 이 을이요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 이 말이죠. 2년 이상 연체하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지상권 없어지죠. 그럼 지상권 없어지면 모두 같이 없어져요? 저당권도 같이 없어져야 되죠. 그럼 저당권자가 지상권자한테 쫓아가가지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을 상대로 2년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바로 지상권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 바로 소멸한다 그러면 큰일 나.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소멸한다?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산도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틀린 거 몇 번이죠? 까먹었어. 2번, 3번. 2번, 3번이요? 자, 그럼 5번은요.
지상권의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공작물 등의 매수가 뭐냐면 지상물이요. 지상물 매수. 누가요?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상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 알겠죠? 그래서 몇 번이 몇 번으로 정답이다? 2번, 3번 이렇게. 자, 56번은요. 물권 변동이죠. 상속.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해. 맞죠? 자,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불법 말소죠? 그럼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안 한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발생 요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죠?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됐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 신축 건물의 보존 등기를 완성 전에 했다. 그러면 안 되지. 완성 전에 보존 등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 후 건물이 완성됐다. 곧 완성됐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라고 볼 수 있다. 알겠죠? 실체관계에 부합이다 이 말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부동산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 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무효의 등기를 자신의 지분 한도에서 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유자에서 공유물의 보존에서 맞춰진 제3자 명의 이러면 이건 조심해야 돼. 봐봐. 지금 여기서 보면 우리가 등기가 갑을병이 있어. 갑을병이 있어요. 병인데 등기가 갑 명의로 전부된 경우가 있고 정 명의로 전부된 경우가 있어. 차이가 뭐예요? 갑 명의로 전부됐단 말은 공유자 중 한 사람 앞으로 다 됐다 이 말이죠. 정 명의로 전부가 됐단 말은 제3자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갑 명의로 전부됐으면 갑이나 을은 얼마를 말소를 청구한다? 얼마? 3분의 2를 말소해 달라고 하는 거야. 3분의 2 말소를 해달라고 해. 그런데 제3자가 돼 있으면요, 각자가요 전부 말소를 청구해. 전부 말소. 각자가 전부 말소를 청구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분만큼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청구한다? 그냥 자신의 지분 한도에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지분 한도가 아니고 전부에 대해서 무효 등기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해. 제3자는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제3자는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자, 5번은요.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 유효한 등기라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이게 뭐예요?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요 적법하고 유효한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해가지고요. 그럼 그 부동산을 지금 뭐하고 있죠?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퍼펙트하게 완전한 소유자죠.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점유 취득시효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매매죠. 가장매매 보면 갑이 소유자이면서 갑이 점유를 하고 있죠. 점유. 그런데 등기는 가장매매는 등기는 누가 앞으로 한다? 등기는 을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상태, 내가 소유자면서 점유만 해야지 등기는 다른 사람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요, 갑이 등기되어 있고 갑이 소유자고 갑이 점유하고 있죠. 이것은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취득시효의 제도를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럼요, 정답 몇 번이죠? 4번, 5번 이렇게. 자요, 그럼 57번이요. 예.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죠. 누가요?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요, 갑은 지금 얼마죠? 5분의 3이고 을은 얼마죠? 5분의 2잖아요. 임대했다. 그럼 을은 병에게 X 토지의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왜요? 지금 누구죠? 이 사람이 지금 과반수죠. 지금 과반수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 없죠? 소수의 동의가 필요가 없죠? 동의 없이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고 점유할 수 있죠. 임대나 점유해도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적법이니까 병임차인에게 인도를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2번은요.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 토지를 병에게 임대하죠.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죠. 병은 을의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히 을에게 부당히 반응 아니죠. 우리가 병은요 누구한테만 차임을 지급하죠? 갑에게 차임을 지급하고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을은
을은요 누구에게? 갑에게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 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래서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하지. 왜요? 지금 병은 누구하고 계약을 했죠? 누구하고? 갑하고 계약했지 을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을의 지분이 아무리 5분의 2가 있다고 할지라도 을에게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차임은 누구한테만 지급한다? 갑에게만. 그러면 을은 누구한테 그 갑에게 준 것 중에서 자기한테 달라게 50만 원 차임을 줬단 말이죠. 20만 원 돌려달라. 아시겠죠? 을이 갑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다? 이런 봐봐요. 이 을이요 갑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토지를 임대하면 임대차 계약 자체는 유효이지만 병의 점유는 적법점유다 불법점유다? 불법점유죠. 소수니까 갑은 병에게 토지의 인도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을의 지분이 소수니까. 아시겠죠? 지금 현재 틀린 것은 2번하고 2번하고 청구할 수 있다. 2번 하나죠? 자, 4번은요. 을은 갑과의 협의 없이 X토지 면적의 5분의 2에 여기 봐봐. 항상 여기 봐. 배타적으로 사용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항상 공유해서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이것을 말한다? 점유한다고 그래. 그런데 점유하려면 지분이 얼마가 있어야 돼? 과반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요. 을의 지분은 얼마죠? 5분의 2. 5분의 2는 과반수예요? 소수예요? 소수란 말이죠. 이 사람은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해서 사용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협의 없이 안 되는 거예요. 협의 없이. 협의를 하면 돼 안 돼? 된다. 5번 갑이 X도의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했다. 매도했다. 그러니까 갑이요 매도했다. 그러면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인데요. 등기는 얼마만 한다? 등기는 5분의 3만. 밀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러면 소유권이니까 하면 전부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이 전부 속에는 5분의 3은 유효이고 5분의 2만 무효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의 지분 범위 내, 을의 지분이 얼마죠? 5분의 2. 5분의 2의 범위 내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뭘 할 수 있다? 말소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자, 정답 몇 번이에요? 2번하고 4번. 자료 58번은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 봐봐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요 여기서 갑은 자신의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요. 이 건물만 을에게 매매했다는 거죠. 을에게 매매를 했다고 그랬죠. 지금 뭘 했다고? 매매했다고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같았다가 달라졌죠.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긴다? 지상권. 어떤 지상권이 생기죠? 어떤 법정 지상권? 오케이. 366조 그럼 절대로 안 돼. 366조는 저당권으로 달라졌을 때 366조고 여기는 뭐다?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라고 해야지 366조 등기 없이 취득한다. 이건 맞는데 366조가 틀렸어. 366조는 저당권이랑 경매로 달라졌을 때 366조. 여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죠? 매매죠. 매매는 뭐다? 그것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2번은요. 여기 봐봐요. 이렇게 해서 손권 이전 등기 그럼 법정 지상권이 됐죠? 그런데 을은 다시 이 건물을 다시 누구한테 팔아먹었죠? 병한테 팔아먹었죠? 그런데 병한테 팔아먹었는데 지금 병한테 다시 건물을 병한테 매도했다는 말은 있어도 지상권 등기를 해줬다는 말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 을은 취득할 때는 등기 없어도 되는데 병한테 처분하려면 등기를 하고 해야 돼? 그냥 해야 돼? 등기를 하고 해야죠. 하고. 자, 그럼 봐 이제 다시요. 이때요 갑은요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죠. 토지 사용에 대한. 이건 뭐죠? 법정 지상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원칙적으로 지상권은 무상이 원칙이지만 법정 지상권은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3번은요.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하죠. 봐봐요. 갑이 이걸 정한테 토지를 양도해요. 양도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누가요? 이 을이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자죠. 그러니까 이 을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도 지상권 등기 없이 지상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토지를 양수한 사람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왜? 이 사람은 지상권자죠. 지상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그런데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다. 4번 갑의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갑이요 지금 봐봐요. 이 병이 지금 건물을 샀죠.
건물은 샀는데 아직 지상권 등기가 안 돼 있죠. 건물은 샀는데 지상권 등기가 없다 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왜요? 이 병이라는 건물의 매수인은 이 을한테요,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지상권 등기를 을 앞으로 하라고 을한테 오면 다시 자기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지상권 등기가 없어도 최종적으로는 누가 지상권을 설정한 지상권을 취득한다? 병.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병이 지상권 등기가 없다고 해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반한다?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몇 번 틀렸다? 3번 틀렸고. 알겠죠? 자, 5번은요. 만약 병이 경매 이러면 경매하고 상속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경매에 의해서 병이요. 예를 들어서 봐봐요. 지금 봐봐.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고, 그럼 여기요. 을이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A가 저당권이 있어가지고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됐어. 경매가 돼가지고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 병이 경락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때 이 병은요. 뭐 없이 등기 없이 건물의 소유권 등기 없이 지상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돼. 경매로 인해서 취득하면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로 취득하면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등기 없이도. 그런데 만약에요 등기가 아니고 경매가 아니고 만약에 건물을 매매했다. 건물 매매하면 그럼 어때요? 이 병은 어떻게 돼요? 건물에 대한 등기와 또는 무슨 등기가 있어야 돼요?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같이 있어야 돼. 건물에 관한 등기와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같이 있어야 된다 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답 틀린 것은 몇 번이죠? 1번, 3번 이렇게. 자, 59번요. 부합이죠. 부합.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봐봐. 지상권에 기하여 그러면 정당한 권원이죠. 정당한 권원이죠.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이죠. 이걸 부속물이죠. 이 부속물은 뭐가 있다? 독립성이 있다 이 말이죠.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고 부합이다 아니다. 부합이 아니고 구성 부분이다 아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죠. 그러면 지상권자의 소유 맞는 말이죠. 알겠죠? 자, 적법한 권원 없이 경작한 성숙한 배추 농작물이죠.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한테 있다? 경작자 소유다. 그러면 여기 권원 없이 토지에 식목한 수목, 식지한 수목 권원 없이 여기 둘 다 권원 없이인데 농작물하고 나무가 다르죠. 나무는 어떠한다? 토지에 뭐한다? 부합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토지에 부합을 해. 토지에 부합한단 말은 소유자는 누가 소유자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가 된다. 나무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 토지에 부합한다 이 말이죠. 여기는 경작자의 소유란 말은 뭐죠? 토지에 부합한다 안 한다?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게 두 가지를 말을 이해해야 돼. 말을. 알겠죠? 자,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의하여 중축한 부분이죠. 이 중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 아무리 권원에 의하여 필요 없어. 독립성이 없다는 말은 뭐다? 그것은 부합이다. 그건 뭐다? 구성 부분이다 이 말이죠. 구성 부분. 이것은 누구의 소유이다? 임차인 소유. 그러면 안 돼. 누구의 소유이다? 임대인 소유에 속한다. 왜? 뭐가 없으니까? 독립성이 없으니까. 독립성이 없다. 부합이다. 구성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기억 니은이에요. 이거 틀렸어. 자, 60번은요. 저당권이죠.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죠. 저당권의 객체는 뭐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임목, 그 다음에 광업권, 그 다음에 업권 이렇게. 알겠죠? 저당권은 담보한 채권과 분리가 안 되죠. 저당권은 종된 권리, 채권은 주된 권리죠. 분리해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우리가 지금 몇 개 했죠?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은 전세금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저당권은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그런데 분리해서 양도는 되는데 함께 양도는 돼야 안 돼요? 분리해서 안 된다는 거지. 조심해. 함께 채권하고 저당권을 함께 양도할 수 있다. 알겠죠? 함께 양도할 수 있다. 함께. 3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요.
그래서 소멸하죠. 채권 소멸하면 어때요? 저당권은 말소 등기해야 돼, 말소 등기 않더라도,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말소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187조. 이거 뭐가 비슷하죠? 우리가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 만료되면 용익 물권적 번능은 뭐 없이,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저당권에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자, 저당권 여러분, 저당물의 종물과 부합물에 미치죠. 종물과 부합물, 종물과 부합물에 미침으로 당사자 간의 약정에 의해서 이를 배제할 수 없다. 틀렸어요. 우리가 저당권의 여력은 틀렸어.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쳐. 뭐가 없을 때요? 저당권의 여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른 첫 번째 다른 뭐가 없을 때? 약정이 없을 때. 자, 두 번째는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는 거요?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른 약정이 있으면 미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말이 없을 때 미치니까. 그러니까요, 약정에 의해서 이를 배제할 수는 있다. 없다 틀렸죠? 저당물의 제3취득자. 그럼요, 제3취득자는요, 경매가 됐을 때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경매 대금에서 유익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유익비와 필요비를 우선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하고 4번이다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럼요, 잠깐 쉬었다가요, 나머지요 61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